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할게요. 역주행 1km, 시속 150km, 사망 3명. 단순 실수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가 붙는 사건이었습니다. 속도는 조사에서 약 150km/h로 전해졌죠. 그 결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형량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온 뒤 약 1km를 역주행했다고 해요. 문제는 짧은 순간이 아니라 꽤 긴 거리였다는 점이죠. 사고는 사중 추돌로 이어졌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시각은 낮 12시대, 장소는 청주 한삼거리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고 직전 어떤 페달을 밟았느냐였어요. EDR 분석 결과가 언급되면서 급발진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석 내용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선고는 금고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 집행유예는 바로 수감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곤 하죠. 기사에선 반성, 유족과 합의, 처벌 원치 않음이 양형 이유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합의가 형량을 얼마나 좌우해야 하는가? 형사처벌은 개인 간 합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과도 연결되니까요. 교통사고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더 민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운전 이슈를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고령운전 얘기는 조심해야 해요. 이동권이라는 현실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줄이자고만 하면 대안 없는 지역에선 삶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비난이 아니라 검증과 보완에 가깝습니다. 운전은 시력인지 반응속도 같은 조건이 얽힌 복합 기능이니까요. 실제 사고들에서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가 페달 오조작입니다. 특히 당황한 순간 몸이 익숙한 방식으로 더 세게 밟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역주행은 구조적으로 생기기 쉬운 구간이 있어요. 진출입로, 교차로, 램프 같은 곳, 표지, 차선 유도, 노면, 묘철, 조명 같은 인프라가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의 역주행 감지 경보도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어요. 차량 기술도 중요합니다.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기능은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죠. 최근엔 페달 오조작 완화 기능도 이야기됩니다. 급가속을 제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나 교육은벌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설계돼야 합니다. 대신 운전을 줄일 수 있게 이동 대안을 같이 늘려야 공정해요. 마을버스, 공공샤틀, 택시 지원 같은 정책은 안전과 삶을 같이 붙잡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족 안에서 운전 그만 얘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존엄을 지키는 내려놓기가 가능하도록 사회가 설계를 도와야 합니다. 이제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째, 피해의 무게와 처벌의 무게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둘째, 합의가 있을 때 사회적 안전을 위한 처벌은 어디까지 남아야 할까요? 셋째, 고령운전 검증을 차별이 아니라 안전 서비스로 만들 방법은 뭘까요? 넷째, 역주행을 사람 탓만 하지 않으려면 도로 설계를 어디부터 바꿔야 할까요? 다섯째, 차량 기술 강화와 대중교통 확충 중 지금 더 시급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준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는 문제였어요. 예방, 이동권, 기술, 인프라가 함께 맞물립니다.